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먼저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70대 할머니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즐기는 편입니다. 인생은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겁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일지라도 최대한 생생히 전달하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그다지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가난하지도 풍족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난 이후 제 삶은 변했습니다. 남편과의 사랑스러운 결혼 생활, 시댁 가족들의 사랑까지 모두가 제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아들이 겪은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제 기억에서 생생히 상기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되어 가면서 한 가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 이세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의 걱정은 말할 것도 없었고, 아이를 간절히 바라던 저희에게도 하루하루가 애끓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시간이 길어져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어갔고, 이제는 이세를 포기하고 있을 때 기적처럼 아들이 생겼어요. 10년 넘게 기다려온 끝에 만나게 된 아이였고, 제 첫 임신이 노산이라 보니 조심해야 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10달을 무사히 제 뱃속에서 있어주고 건강한 몸으로 세상에 나와줬어요. 양가 식구들이나 저희들 모두 아들을 정말 귀하게 키웠어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며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 모든 힘든 일들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의 평균 나이가 상승했지만 당시에는 결혼도 일찍 하고 아이도 빨리 낳는 편이어서 아들의 또래 친구들의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편에 속했어요. 엄마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아들 정수가 학교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 때문에 놀림을 당했고 아들을 놀리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좋은 말을 해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습니다. 아들이 계속해서 조롱당해 부모를 창피해하며 투덜거리는 일이 늘어났고 부모는 아들에게 미안해했습니다. 부모는 더 젊게 보이려 노력했지만 나이에 대한 현실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정수가 4학년이 된 토요일, 부모는 사업 문제로 바쁘게 퇴근한 뒤 마주친 정수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넸지만 정수는 이를 우려해하는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했습니다. 돌연 그의 남매가 자신에게 달려오자 갱한 놀란 경우듯이 도망치려고 했지만 옆으로 오는 차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차량은 멈춰줄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가 건너고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달렸다. 아이가 차에 닿을지도 모른다는 순간 남편이 아이를 감싸 안아 차에 부딪혀 그를 대신하여 그래서 큰 사고가 발생했고 남편과 아들은 급히 병원에 실려갔다. 두 사람 모두 큰 사고를 당해서 나는 정신없었다. 도착한 병원에서 두 사람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지체 없이 수술실로 이동했다. 다행히 아이는 남편이 안아주어 목숨을 건졌지만 다리와 어깨를 상처 입었고 매우 많이 출혈했다. 궁극적으로 절단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 남편은 온몸이 충격을 받아 그의 생사를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머리에서 출혈이 심한 편이었고 상황을 계속 지켜보아야 했다. 이야기를 듣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발 남편이 깨어나기만 해달라고 또 아들의 몸이 성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 두 가지를 모두 들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병원에 실려온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고 아들은 어깨와 다리 모두 절단까지는 하지 않아도 됐지만 평생 고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됐죠. 그때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아들에게 건강한 몸을 되찾아 주고 싶었고 남편 역시도 나 대신에 세상에 살게 해주고 싶었죠. 그때 당장에는 저 혼자 아들을 키워낼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들을 보니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이 장애를 가진 몸이 됐다는 것보다 아빠를 죽게 만들었다며 힘들어하고 있는 아들을 보게 됐으니까 말이죠.
자신의 탓을 하며 악몽에 시달리는 아들을 보니 안타깝고 내가 지켜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게 된 슬픔은 가슴으로 삼키고 아들 챙기기에 바쁘게 됐죠. 다행히 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 이전과 많이 달라진 점이 있었죠. 그 어린 나이 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아버지와 함께 떠난 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가진 아들을 놀리는 친구들에게도 용기를 내어 자라는 아들을 보면 자랑스럽고 나이든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친구들에게 소개하려 했습니다. 점점 더 의지할 수 있는 듬직한 아들을 보며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장애를 가진 아들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학교에 다닐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일상적인 일들도 항상 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2배의 힘과 노력을 기울였고 명문대를 졸업한 후 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직장에 취직시켜 주었을 때 마침내 너에게 걱정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게 살아온 노인에게는 이제 평온한 삶만이 남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에게 큰 고민이 커져갔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죠. 아들에게 좋은 짝을 만나기를 바랐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아들이 연애를 해서 더 행복하길 바라고 있었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아프거나 돌아가면 혼자 남은 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연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상태로 결혼과 연애에 큰 희망을 품지 않고 있었고 어느 날부터 수상한 외출과 외모에 더 집중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행동을 봤지만 아들을 걱정하며 묵묵히 지켜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며 말했습니다. 그때 놀라서 반갑기도 했죠. 하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울지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과 현정이의 관계가 더 고백이며 진전되듯이 저 또한 점점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현정이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마치 나 자신의 관계인 것처럼 행복하고 기쁘게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주는 사랑과 관심이 점점 깊어질 때마다 그들을 보면서 저 또한 행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애정 전선이 더욱 강력해지고 현정이가 우리 가족에도 더욱 잘 적응하고 더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 현정이가 행복한 미래를 함께 써나갈 수 있도록 저는 그들을 늘 지켜주고 응원해주겠습니다. 할 수가 없었으나 현정이에게 제가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기에요. 그런 식으로 현정이와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니 본인의 가족사도 알 수 있었죠. 현정네도 우리 집처럼 부모 중 한 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에서 자라셨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자면 아버님이 참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았죠. 바깥 일 하시면서 아들이나 딸을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까부시기만 지나가면 걱정할 일이 반으로 줄어드는 게 보통인데 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걱정할 게 늘어나니까요. 같은 성별이라면 더 이해하면서 잘 키울 수 있을 테고요. 닮은 점이 많은 가정이라 현정이에게 마음이 가게 됐네요. 그렇게 현정이와 정을 쌓던 중 두 아이가 더 일찍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서로 확신이 있다고 했고 현정이도 자신 있답니다. 좋은 아내가 되어 정수 곁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답니다. 평생 돌봐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말해주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난장이 남편을 맞이한다는 것이 연애 때보다 훨씬 힘든 과제로 다가왔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현정이가 결혼을 선택한 것에 마음이 감사했어요. 그 순간 고마워하는 말을 하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후부터 현정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때까지 내 진심을 다해 챙겨줬죠.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결혼 계획을 이야기한 두 사람은 저를 찾아와 결혼 확정을 알렸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상견례에 참석해 떨렸던 마음으로 앉아 있었지요. 얼마 후 며느리가 사돈을 모셔와 식당에 들어왔어요. 그때 처음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말했죠. 사돈님도 젊지만 너무나 젊게 보이세요. 현정이 부르기엔 좀 어려울 정도의 나이 차였지만 사촌 오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젊어 보였어요. 함부로 말하진 않았지만 사돈께서 내 반응에 주목하신 것 같아요.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하는 도중 나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머쓱한 표정을 짓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들어오자마자 사돈께서 놀라셨어요. 제 외모가 조금 어려 보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현정이를 조금 일찍 낳았어요. 이야기하면서도 부끄러워해요. 미안해요. 나이를 의도하지 않았는데 현정이랑 아버님이 들어올 때면 항상 오빠 동생처럼 보여서 그랬어요. 그 말씀 듣고 이제야 납득이 가네요. 하지만 여전히 나이보다 젊게 보여요. 전혀 50대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동아리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믿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려 보일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의도적으로 나이가 들어 보이려고 노력 많이 했지만 지금은 포기했어요. 나이 들어 보이는 것보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현정이랑 같이 다니면 오해를 종종 받아요. 그래서 때때로 더 아빠랑 딸처럼 말할 때도 있고요. 사돈은 나이보다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늦게 낳았던 저와 상대적으로 더 비교되기 쉬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았어요. 관리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바다에게 붙어 다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결정했어요. 어쨌든 그 이후로는 좋은 분위기로 상견례 자리를 이어갔어요. 특히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지금 근무하던 병원을 그만두고 올라와 개인 병원을 차린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유는 아들 때문이었죠. 몸이 불편한 아들이 이직이 어려웠고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주말만 같이 보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아들과 나와 살던 지역으로 올라와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며느리에게 감사하면서 동시에 사돈께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도 예전에는 부모님에게 딸이었던 입장이라서 부모님께서 들어오신 말인 딸 있는 가정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 불편했죠. 그래서 사돈께 그런 마음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조심했지만 결국에는 사정을 배려해 주셨으니 죄송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아들을 배려해주는 며느리와 사돈께 보답하고 싶어서 애쓰기로 했어요. 결혼식을 하며 부담되지 않게 신혼집을 선물하고 자주 감사의 말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켜지지 않는 부분을 대신해 친정 엄마 역할을 대신하며 결혼 준비에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저는 사등이 계셨지만 딸의 결혼식을 챙겨주시는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사돈께서는 며느리의 결혼 준비를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고 그 결과 제가 할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결혼 전에 부녀 간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게 됐어요. 결혼 전까지 사돈과 자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됐는데 상견례 자리에서는 보지 못한 며느리와 사돈의 다정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며느리가 사돈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며느리가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돈께서 애정을 나타내고 스킨십을 하는 것을 부럽다고 느꼈지만 이 모습이 미래의 제게도 올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이 부럽기만 했어요. 며느리와 나는 미래를 함께 기대하며 결혼식을 올렸다. 며느리는 전 병원을 그만두고 휴식을 취하며 나는 사돈을 가까이 하고 싶었다. 그러나 사돈의 자주 병문죄로 인해 시간이 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사돈이 항상 며느리와 함께 있어 당황스러웠다. 사돈과 며느리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과하다고 느꼈다. 며느리와 나는 한 번도 둘이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 적이 없어 서운했고 사돈이 너무 자주 자리를 차지하는 느낌이 들었다. 날이 갈수록 불편해지던 마음이 생기며 며느리도 자주 고향으로 가 사돈을 만나러 갔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느꼈고 며느리가 왜 사돈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들은 회사에서 일을 한 후에 며느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만난 시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7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고 있을 것이다. 또한 고향에 내려가는 것까지 고려하면 아들은 주말을 며느리와 함께 보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아들의 건강이 걱정되었고 거리가 먼 상황에서 서로 돌봐줄 수 없어서 더욱더 걱정스러웠다. 아들은 전화로도 상황을 물어봐도 모자란 부분이나 불편한 점을 말하지 않아서 직접 확인해야 했다. 어느 날 아들의 신혼집을 방문했을 때 친정으로 내려간 며느리가 아들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려는데 경비 아저씨가 주차 문제로 막아섰다. 경비 아저씨가 장가간 아들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 라는 표정을 지어 놀랐고 그때 나 또한 기분이 나쁘게 되어 경비 아저씨에게 하필이면 왜 그러냐고 물었다. 좋아요. 저는 텍스트를 사용하여 한국어로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챙겨주는 표정을 보니 문제가 있을 것 같았나요? 아니야, 아니다. 나도 아들이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냥 생각나서 그랬던 거야. 내 입이 방송이었지? 그러면 됐어? 내가 다른 집이랑 착각하고 잘못 말을 꺼냈나 봐. 미안해. 대신에 더 배움을 드리고 싶어. 아저씨가 말을 곧바로 바꾸어서 다른 집을 착각했다고 했지만 그 말이 약간 수상해 보였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는 모습이었어. 그것 아저씨는 뭔가 뒤에 더 있는 것 같았어. 입이 방정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걸 보니까. 아저씨, 방금 하신 말은 착각하신 말이 아니에요. 702호에 우리 아들이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신뢰할 만한 분이 있고 나면 아무리 끝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걱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말씀해 드릴게요.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고 착각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집에 얼마 안 된 새로 이사 온 집은 얼굴을 바로 외우기 어려워. 그러나 그 여자는 새로 이사 온 집이라면서도 얼굴을 익힌 것 같아. 외부에서 어떤 개인과 애정을 표현했어. 그게 아들님이 아닌 다른 아저씨랑이었어. 내 며느리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이게 우리 아들이 아닌 다른 아저씨랑이었나요? 다른 집을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드님이와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것을 보았으며 다른 남자와 애정을 표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5개월이 되지 않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비 아저씨가 목격했다고 말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이 떠올라서 다정한 애정 표현을 자주 하는 며느리와 사돈의 모습이었죠.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오해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있는 가족 사진 중 사돈의 모습이 포착된 것을 확대해서 보여드렸어요. 저 또한 우리 며느리와 바람을 피는 사람이 여기 나타난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건가요? 이 사람 맞네요 라는 말을 듣고서야 놀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께서는 모든 것이 오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제가 말을 꺼내기 전에 놀라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완전 사람이 덜 됐더라고요. 바람 피는 것들이 어디 두고 가자고 남편이 눈치 보며 엉덩이를 붙잡고 키스하는 걸 보셨어요? 그건 가만 둬선 안 됩니다. 망신을 주기 위해서는 개망신을 줘야죠. 어디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망신을 주면 또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부부 사이가 얼마나 다정하다 해도 서러운 일이죠. 큰 부인의 엉덩이를 만져도 결혼한 딸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키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정말 당황했죠. 그래서 아들들이 가져다 놓으려고 준비한 반찬통도 까먹고 정신을 차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와서도 마음이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만약 제가 상상한 것이 맞다면 증거를 찾아내 아들과 며느리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며느리를 쫓아다니며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너무 자주 사돈을 만나러 다닌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상견례 때 사돈이 다른 지역에 산다는 걸 들었었는데 말이에요.
자식이 보이지 않으면 매일도 보고 싶은 존재일지라도 매일 그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다행히도 두 사람이 만나는 동안 경비 아저씨한테 들었던 이상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행동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하게 다정스럽기는 해도 화목한 가정에서 유대감이 강한 딸과 아버지의 관계로 보인다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까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두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그 말도 두 사람을 쫓아다니게 된 지 일주일이 안 돼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에요. 사돈과 며느리가 보기 민망한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을 말이죠. 그냥 뽀뽀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되니 두 사람 사이가 보통의 부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그의 모습을 보게 된 이후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 그리고 더 집착을 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우선은 며느리를 데려다준 사돈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아내려고 했죠. 아무래도 저와 아들에게 사는 지역을 거짓말한 것 같았거든요. 두 지역의 왕복으로 거의 매일 다닌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이용해 사돈을 따라가다 보니 아들네 집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됐죠. 그제서야 어떻게 그 멀리 지내고 있다는 사돈이 며느리와 거의 매일 만남을 가질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후 차량이 내린 사돈 뒤를 눈치채지 못하게 따라가게 됐고 몇 층 몇 호에 살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기 전 우편함을 확인했거든요. 외워둔 호수를 가지고 경비 아저씨에게 방금 전 들어간 사람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사돈이 저와 아들에게 말했던 것과 많이 다르더군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만 진실이었죠.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저씨, 방금 들어간 1308호라고 말이에요. 여기 살지 오래됐나요? 늘 그건 왜? 오래됐나요? 한 4년 됐나요? 원래는 두 사람이 살았는데 몇 달 전에 한 명이 나가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세요? 누구시길래? 아, 올라간 사람이 고향 동생 같은데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이 맞나 싶어서요. 방금 들어간 분 이름이 이철희 씨 맞죠? 우리가 이름까지 아나요? 뭐, 이런, 비슷할 겁니다. 잠시만요. 여기 택배 사인하는데 보면 알 텐데. 이번 아주머니 나이보다는 많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머니께서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신가네. 몇 살로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아는 데는 한마흔 중반이나 초반일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여기 옆에 붙어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랑 말하다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남자가 되게 어린 여자랑 연애한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능력 좋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기억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속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도 사돈의 나이가 40대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며느리의 나이가 33이었기 때문에 사돈의 나이가 40 중반으로 나오려면 국민학교나 중학교 때 애를 낳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부부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해야 했고 며느리의 과거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가짜 부모를 속이며 거짓말을 했으므로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의 첫 만남 때 받은 명함으로 이전